자, 그럼 넘어갑니다. 포상금. 이게 포상금이 원래 매회 내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27일 이후에는 띄엄띄엄 내고 있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대요, 안 됐대요? 안 됐다고 돼 있죠. 그럼 올해 준비를 하고 가야 되네?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상금은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포상금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신고고발 대상, 이제 요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신고가 뭔지는 알고요. 고발과 고소는 비슷한데 차이가 있죠.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용어를 참고해 두세요. 고소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지. 이것이 고소고요.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예요.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고발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하면 뭐라고요?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누구를 꼰질러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든가 공인인사의 자격증을 양도대여를 했거나 양수대여를 받은 자, 증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거짓 등록한 자, 부정 등록한 자, 부정 등록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등록했다. 그럼 이건 무등록업자가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포상금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을 영위한 자예요. 이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지.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무파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파라치. 파파라치가 뭔지 알죠? 세파라치라고 있죠. 세파라치가 뭐예요? 세금 포탈이지. 세금 포탈자는 신고고발하면 짭짤합니다. 포탈 금액의 20% 나갑니다. 포상금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다음 이제 카파라치가 있었죠, 원래. 그런데 카파라치는 폐지했죠. 교통신호 위반자. 이게. 그 다음에 이건 무파라치다. 그래서 무등록업자 신고하면 이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광고한 자예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이거 시세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자 포상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지행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럼 금지행위 중에 보세요. 금지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매, 무, 수, 거. 매매업 무등록업자 거래 보수초가 거짓되는 행.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행위, 다음에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행위예요. 이게 개공 등의 금지행위였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었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를 유도했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했거나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한가하도록 강요를 했거나 그다음에 특정 기업공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했거나 개공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했어요. 이게 유가강제 방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유가강제 방해. 요게 금지행위거든요. 이건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다. 이 중에 시, 단, 유가강제 방해만 포상금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럼 직접 거래한 자 신고발했거든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맞죠? 안 줍니다. 나아가서 이중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중소속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예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암기법이 바뀌었죠, 이게. 그래서 바뀌었는데 이게 양부무예요. 암기법 그렇게 됐어요. 양부무, 양부모, 표시단, 유가강제 방해로 기억하세요. 양부모, 표시단, 유가강제 방해다. 이게 포상금 지급되는 신고발 대상이에요. 암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표 이렇게 있어요. 양부모, 표시단, 유가강제 방해. 작년에 좋았는데 교포 양부모였거든. 작년에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양부모, 표시단, 유가강제 방해로 갑니다. 됐지요? 그럼 이들에 대하여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각된 다음에는 당연히 안 줘요.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하는데 어디다 하면 되냐면요. 등록관청에 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에 해도 됩니다. 수사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말하고
잠시 후에 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여기다 해도 돼요. 그래서 신고센터에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발각되기 전까지 여기다가 신고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누구한테 내느냐면 등록관청에 냅니다. 왜? 포상금 지급권자가 등록관청이거든요.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낸다. 그러면 신고 고발을 수사기관에 했거든요. 그럼 신청서는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죠.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 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그때는 고발 확인서 끊어와가지고 첨부해가지고 등록 신청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록관청에 포상금 달라는 지급 신청서 냈잖아요. 내게 되면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합니다. 그럼 이때 조회 결과가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럼 공소 제기했다는 얘기는 기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기소와 공소 제기는 같은 표현인데 검사가요 수사를 해봤거든. 이자가 무등록업자가 맞아. 근데 큰 소리 빵빵 치더라 이거요.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냐. 그래 가면서 그래갖고 아주 죄질이 안 좋아요. 반성 의미도 없어요. 그래갖고 처벌하자 하고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 한다? 공소제기라고 그래요. 이걸 기소라 합니다. 근데 여기 기소유예는 뭐냐? 말 그대로요.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지. 이게 기소유예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봤는데 분명히 이자가 무등록업자가 맞아. 근데 생계형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반성미가 뚜렷하고 이게 초범이에요. 전과도 없어요. 그래갖고 자기 선에서 봐줘버리는 거지. 죄가 되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간다. 그럼 검사의 처분은 이거 말고도요. 혐의 없음. 이걸 뭐라고 하게요? 무혐의. 안 줍니다. 공소권 없음. 안 줍니다. 죄가 안 됨. 안 줍니다. 기소중지. 이런 것도 안 줘요. 다. 그래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처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소중지가 뭐냐 하면 범죄자로 확정이 됐어. 근데 이자가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럼 공소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소멸시효 들어봤죠? 소멸시효 들어봤잖아요. 그렇듯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있어요. 이걸 공소시효라고 그래. 그러면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리면요. 더 이상 기소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기수중지 때려넣지. 이게 현상수배가 기수중지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럼 포상금 이제 지급은 건당 지급권자는 누구라고요? 등록관청. 이건 그러면 건당 얼마? 5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용돈이 구하신 분은 알바로 무등록업자 차안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국고에서 국고는 나라를 얘기하죠.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국고에서 그럼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랬어요.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그럼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즉 서구에 무등록업자 신고고발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예상이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신고고발이 들어와도 포상금 지급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고에서 50%까지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결정했거든요. 그럼 몇 달 내에 줘야 된다? 1월 꼭 기억하시고 지급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1월 내에 지급하는데 우리 공인인사 법 쪽에서는 1월이 2번이거든요. 기억해 두면 좋은데 1월도 잘못 줘 이거. 빨리 줘야 되는 게 1월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빨리 줘야 되는 거. 포상금 빨리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월이 또 뭐 있냐면 자격증 교부 기억나세요? 공사 자격증 교부. 우리 합격자 발표하면 자격증 교부 해야 되죠. 몇 달 내? 1개월 내에 줘야 돼요. 그래서 공인인사 법 쪽에서는 1개월이 2번뿐이에요. 포상금 지급과 자격증 교부가 한 달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포상금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죠? 균분하게 지급합니다. 25만 원씩 나눠줘요. 근데 그들이 포상금 지급 약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 B가 공동 신고했는데 A 30, B는 20을 받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된 대로 주기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합의각서라고 그러거든요. 합의각서 들어와야 돼요. 지급 신청서 낼 때 약정이 있다면 그 합의각서가 들어와야 된다. 일단 그 정도 이제 이해하시고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됐어요.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먼저 한 자에게 줘야 되죠?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준다. 아, 이게 확대하니까 이게 깨지는구나. 하나의 사건 2건이잖아요? 그러면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준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상금 내용 별로 없죠?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신고 고발 대상을 암기해 주시고 이제 이 절차는 여러분들이 쉽게 잡아내요. 자, 보상금이었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수수료로 갑니다. 수수료도 사실은요, 한 문제로 낸 것은 30회가 마지막이었는데 지문 하나 정도는 거의 매회 낸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수수료 납부 사유는 증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증. 그래서 이제 암기표에도 증 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 내는 게 아니에요.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증이라는 게 자격증, 등록증, 신고 확인서. 원래 이게 신고 필증이었거든. 그래갖고 신고 확인서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낸다. 그다음에 재교부 신청할 때 3번 낸다. 그럼 보세요. 응시 수수료, 자격증 받기 위함이고,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증 받기 위함이고, 분삼 설치 신고 수수료, 신고 확인서 받기 위함이죠. 그럼 증을 분실했거든요. 그럼 재교부 신청합니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이에요. 이렇게 수수료 납부 사유다. 그러면 고용 신고할 때, 휴표 신고할 때 이거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는 거죠. 그럼 지자체의 종류가 2가지가 있잖아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이 문제예요. 그럼 이건 관할과 연결돼 있죠. 자격증의 관할은 시도의사죠. 그러니까 시도조례지 이거는. 근데 요 4가지는 관할이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조례죠. 다만 구가 지방자치단체인 구해야 되죠. 이걸 자치구라고 그래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국장이 시행할 때는 응시수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료를, 지금처럼 위탁 시행한다? 그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나 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응시수료 있죠? 산업인력공단이 정하는 수료예요. 34회 때도 2차, 1, 2차 동차생이 얼마였다고요? 응시수료가 28,000원이었어요. 28,000원. 1차만 응시하신 분은 13,700원. 2차만 응시하신 분은 14,300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28,000원이 지금 픽스가 돼 있는데 28,000원 한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내 기억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엄청 많이 받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료 납부 사유였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유형이 지금 색깔 칠해진 곳에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우리 법 위반 사실 있죠? 우리 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이게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살짝 한번 볼까요? 등록증, 자격증, 대여할선, 자격, 명칭, 사칭, 게시, 명칭 사용 의무 위반, 무등록 중개업 부등록, 보존수 초과했다든가, 보존 사실 고지 의무 위반했다든가, 이중 등록, 이중 속, 이중 사무소, 뭐 등등등 금지까지 갖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뭐 비밀 설정 전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교란행위 이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딱 보면요, 뭐가 빠졌냐면 요거 한 가지만 참고해 두세요. 우리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정해져 있었죠. 성명, 소연 등. 인터넷 광고 나간다? 그럼 성명, 소연 등 외에도 종가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 주차 관리비 그거 명시하게 돼 있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돼 있고, 개공이 아닌 자는 표시 광고에서는 안 된다.
근데 금지행위의 표시 광고는 들어갔죠, 지금. 표시 광고를 방해했다든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도록 강요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여기 금지행위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거래일석 교란행위의 표시 광고는 빠져 있다. 요거만 참고해 두세요. 그러니까 요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근데 뭐 게시를 안 했다가 이게 교란행위예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센터에다 이걸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를. 그러면 신고센터 설치 운영은 누가 하느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겠지 뭐. 근데 국장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란 일 하시는 바빠. 그래갖고 이걸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그래갖고 현재 위탁을 누구한테 놨다고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이게 예전 한국감정원이죠. 그래갖고 여기다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신고센터에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를 이제 신고를 받아요. 신고를 받는데 이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서면으로. 내용을 확실히 하겠다 이거죠. 의사를 확실히. 그래서 서면으로 받고요. 근데 신고 받았는데 이게 거짓임이 명백해. 누가 봐도 이건 허위야.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고, 신고를 받았는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 이때는 이자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신고 받았잖아요. 그럼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이건 신고센터의 의무예요. 신고 받았어요. 그럼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고요. 그럼 이들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한 다음에 이 결과를 신고센터에 피드백합니다. 며칠이겠어요? 10일이죠, 이거. 그래서 모니터링에서도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가 10일이었고 신고센터에서도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가 10일이에요. 그러면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받았잖아요. 그럼 신고센터는 다시 신고인한테 통보해 줍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이 신고센터는 이제 요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받았어요. 신고 접수가 됐잖아요. 이걸 쫙 모아가지고 한 달 거를 매월 10일까지지. 매월 10일까지 접수,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네. 신고센터는 숫자가 10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럼 모니터링에서는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10일.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신고센터는 10이다. 요 숫자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됐지요? 자, 그래서 교육, 업무 위탁, 포상금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교란행위를 전부 다 봤고요. 이제